네,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이사 후에 그동안 바빠서 TV를 한 번도 못 켜보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사를 하고 3일 뒤에 TV를 켜봤더니 이제 화면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때 업체에게 막 항의를 하니까 3일 뒤에 켜본 거에 대해서 원인이 이사 때문인지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문제가 있던 TV인지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배상을 거부했는데요. 네. 통상은 이 운송 주선 약관에 따라서 이사 후에 14일까지는 이사 업체에게 파손 사실을 통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법에 따라서도요. 이사 업체는 자신 과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무조건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TV의 구입 시기가 언제였고 가격이 얼마짜리를 샀었는데 이전에 잘 작동이 됐었다. 그런데 이사 이후에 파손이 됐다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증거는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사 당일에 이삿짐 센터가 오기 직전에 네. 사진과 영상을 주요 이 가정 가구에 대해서 남겨놓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될 겁니다. 네. 특히 포장 전의 상태 그리고 포장 이후에 포장을 풀고 나서 각각 기록을 해두면 피해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자에게 이게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요 라고 바로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그 현장 당시에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녹취가 가능하시다면 녹취를 하시면 좋고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팍팍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파손된 물건은 이제 수리 견적서를 받아서 그에 준한 금액을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금액이 사실은 크면 뭐 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너무 적다 하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피해 구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 법정 다툼을 하기에는 사실은 뭐 변호사 비용이 훨씬 크거나 그렇죠. 뭐 법정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나홀로 소송을 하신다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인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러네요. 근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좀 더 간편하게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느 정도 중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물론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가셔야 되지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법 115조에 따르면요. 운송 중에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연착되는 그런 손해는 이사업체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소비자가 150만 원을 주고 포장의 이사를 맡겼는데 일부 짐이 사라졌고 업체는 우리는 그런지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이사 당일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은 그 주요 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더라고요. 업체 네. 측에서 이런 체크리스트에 해당 물건이 있었다. 라는 게 기록이 돼 있다든지 계약서에 그런 내역들이 첨부돼 있다면 책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으로 딱 정해놨는데 이사 당일에 와보니까 예상보다 짐이 많아서 사다리 차를 뭐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더 줘야 되고 또 1톤 트럭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25만 원을 더 요구하고 이런 식의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사 당일에 워낙 정신이 없고 이 이사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뭐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건 불법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방법은 네. 보통은 이사 당일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책임자가 사전에 현장 견적이라고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리 며칠 전에 와서 주요 짐들을 다 체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하고 확보하고 서로 그 사진도 찍어 놓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계약 금액을 확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소액이긴 한데 뭐 점심값 같은 거를 네네네네.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점심값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점심값을 별도로 드려야 하는지도 확인을 계약 전에 하시면 거기에 대한 표시만 해놓으시면 사실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드물긴 한데 정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 당일에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이사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긴 한데요. 만약에 정확한 계약서가 있고 일정이 문자나 전화로 확정된 경우에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 지연으로 인해서 급히 또 다른 이사 업체를 부른다 하더라도 당일에 될지 말지 알 수도 없고요. 그렇죠. 하루 이틀 밀리게 되면 이사 지연으로 인해서 숙박비도 발생을 하고 새 집에 못 들어가서 발생한 추가 비용들이 이런저런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존 업체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서로 간에 뭐 며칠에 몇 시에 오겠다라고 연락했던 내역들도 이렇게 스크린샷 캡처해서 증거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개만 해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오인될 정도의 광고나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 때 직영이다, 책임 보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다면 플랫폼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담받았던 내용을 뭐 캡처하거나 녹취하거나 저장해 두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이 이사 업체가 이사 화물 운송 주선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화물 운송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물어보고 증빙 서류들도 확인하시면 사실 이렇게까지 등록하고 허가한 업체일수록 그래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어지거든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에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